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기사, 흥미로운 기사, 그러니까 태조이가 만든 단톡방에 이 기사가 크롤링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기사가 괜찮은 신입 찾기는 별따기 AI 인재 없다 애타는 기업들, 요 기사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보면은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이제 AI 인재 1만 명 부족, 코딩부터 가르쳐라. 괜찮은 신입 찾기는 별따기 AI 인재 없다 라고 하지만 1만 명이 부족하지만 코딩부터 가르치래요. 그리고 코딩 응용력 부족한 인력 많아. 코딩 응용력이 부족한 인력 AI지만 텐서플로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이제 보통 이제 따라 하잖아요. 유튜브 막 차라리 돈이라도 안 들이지. 근데 문제는 제가 준비한 데는 개발자 안 좋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제가 뭐 제 영상만 찾아봐도,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머 지망생들에게 회사 가서 배우려 하지 말자, 준비한 된 신입 개발자는 NO 라고 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죠. 저 이거 옛날에 블로그 글까지 합치면은 7년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개발부터 하고 회사 가서 배우려는 마인드 없이 해야 훨씬 좋다고. 사람들이 신입 개발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나 뽑아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이런 전문직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는. 근데 코딩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도구만 하고. 그 밑에 것까지 읽어볼게요. 정부 단기 프로그램 효과 없어. 3년 제대로 배우면 몸값 껑충.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보면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예전부터 저희 단기 교육 안 합니다. 저 그리고 자꾸 막 단일 커리큘럼 막 해나가. 막 짜증이 갑자기 확 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은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기본을 도외시하고 AI라는 도구 하나만 가르쳐 모든 걸 해결하라는 교육이 도처에 널렸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 과정 이수자들은 서너 개의 딥러닝 모델 사용에는 익숙하지만 기초 지식이 부족해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팀노바를 하면서 괜히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 막 고집 세다고 막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남의 인생 조져놓고서 그러니까 조지는 것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직업을 구해줬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어디 가서 그래도 목소리 정확하게 내고 똑부러지게 사는 게 내 스타일이고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나한테 배운 애들은. 근데 내가 1년 반 교육한다고 했을 때 다들 엄청나게 왜 단가만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딴 데는 막 어떤 데 막 주 5일 왜 안 해요? 막 붙어가지고 막 사람 막 되게 되게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 딴 데 가세요. 국비 가세요. 6개월 하는데 가고 2개월 하는데 가고 3개월 하는데 가세요. 난 계속 그랬거든. 그렇다고 오래 하면 또 좋냐? 아니야. 그러지도 않아. 전공자들이 왜 학원을 찾아? 그거는 4년 전공한 애가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 근데 그것뿐일까? 그래도 4년 하면은 기본 가산해야 되는데, 다른 전공에 비해서 우리는 아예 그냥 코딩 초반에 놓치면은 그냥 앞으로 2년을 그냥 그대로 그냥 휩쓸려 보내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 내 동기들도 그랬었고, 동기를 떠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내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랑 상담을 해봐도 그런 애들이 지금도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보면 답답한 거지. 이제 조금 이제 하는구나.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정도 되면은 저런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일침을 날릴 수가 있겠구나. 이제 어떻게 뭐 디지털 대학 출신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있죠. 실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한국 사람들 안 믿어요. 이제 교수님 정도 되고 이제 학력이 그냥 좀 한번 어디 막 좋은 학교 좀 나와줘야 이제 박사님 소리 듣고 한 교수님 소리 좀 들어야 이제 좀 그 사람 말 들을까 말까 하지. 미련한 거지, 솔직히. 내가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나 능력으로 보여주잖아. 최근에 우리 졸업생 중에 연봉 4천이라고 어딨냐고. 그리고 연봉 500씩 우대받고 막 진짜 300씩 우대받고 이게 지금 일상인데, AI 쪽으로도 우리 꽤 가요. 왜냐면은 AI 쪽
전공하는 친구들이 팀노바 내부에서 응용 이동할 때 AI 쪽 전공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AI 쪽 전공한 친구들은 그래도 50% 60% 이상 AI 쪽으로 가요. AI 아니더라도 개발 쪽으로 가도 개발 잘해요. AI를 잘하려면 개발 잘해야 된다고 내가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근데 이 보안 쪽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맨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맨날 개발부터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개발부터 하세요, 내가 계속 그러잖아. 개발을 일단 잘해야 된다고. 다시 헤드라인 읽어드려요. AI 인재 1만 명 부족, 코딩부터 가르쳐라. 코딩 응용력 부족한 인력 많아. 정부 단기 프로그램 효과 없어. 이렇게 그러잖아 얘가 벌써. 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저 이게 짜증도 나고 시원하기도 하고 막 아우 내가 그러지 말라. 최소한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제발 이제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도 뭐 잘 듣고 잘 됐다는 분들 저 후기 매일 은근히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여기 포기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와요. 그래도 그 배운 게 있어서 나름대로 먹고 살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이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명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톡방에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어. 팀노바 단톡방에. 아무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아 정말 교육하는데 아 진짜 단기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막 3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달, 아 난 그거 진짜 허위 과장 광고 아닐까? 아 그니까 개발자는 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답 없는 개발자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면은 그 현업 개발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잘 못해. 근데 왜 AI 쪽에 이런 게 더 심해졌냐면 일단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AI랑 일반 개발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시면은 보통 지금까지 이제 고전적인 지금 이제 국비 시스템, 그러니까 국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면 잘 되실 수 있는데 왜 기간적인 한계가 있냐면 기존에는 웹 개발이면 웹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배웠고 웹이면 웹 무슨 뭐 또 뭐 있어 뭐 안드로이드 뭐 앱이면 앱 뭐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앱이면 앱 이런 식으로 장르 하나하나 배워서 적당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새 앱에도 웹이나 아니면은 TCP 이런 TCP/IP로 만든 이제 서버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를 안 두는 경우가 이제는 없단 말이야. 되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서버랑 연동 안 되는 게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도 서버 연동되고 실시간으로 막 온라인 전투하고 막 이런 게임들이 대세인데 누가 이제 로컬만 되는 게임을 더 선호하겠냐고 앞으로 나오는 게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융합의 시대인데 이렇게 한 명씩 다 뽑아서 이런 느낌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융합형 인재가 필요해서 제가 팀노바에서는 앱도 가르치고 운영체제랑 뭐 여러가지 그 클라이언트 기반의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웹 기반도 가르치고 나중에 TCP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 친구한테 아두이노나 이런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베디드 쪽에 이제 느낌도 다 보고 종합적으로 다 개발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이게 지금 다 필요하니까 그래요.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흥분을 했는데, 일단 캄다운 할게요. 아무튼, 너무 기사 읽어보면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나 이렇게 약간 좀 짜증이 막 여기까지 나는 게 있는 거지. 왜 맨날 그 몇 년 전에 뚜까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망했냐? 아니야, 절대 안 망해. 절대 망할 수도 없고, 연봉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예전에 3,600이었는데, 지금 무슨 4,300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뭐, 내가 무슨 얘기를 해. 한 700이 올랐는데, 그래서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팩트고 지금 뭐 중소기업 AI 기업 막 간 애도 많은데 그럼 너 왜 중소기업밖에 못 가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비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그 고졸이나 이런 애들 데리고 대기업으로 가려면 대기업에서 아예 고졸이면 쳐다도 안 보는데 거기를 보내는 것보다 대기업 네카라쿠베 못지않은 연봉 받으면서 그냥 중소기업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상황에서 굳이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4년 동안 학교를 더 다니느니 어차피 나이도 찼고 이제 고졸이고 이 상황에서 근데 개발은 괜찮게 해. 그러면은 그 개발 실력으로 회사 다니면서 대안학교 되게 많잖아. 대안으로 다닐만한 학교 많아요. 방통대도 있고 디지털대나 이런 다니면서 경력사 하면서 가는 게 나중에 연봉도 훨씬 높고 솔직히 졸라 잘하면은 학력 그냥 적당히 나와도 다들 대우받고 살아요. 내가 그런 사람 한둘 있겠어 내 주변에.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졸라 못하는 거지. 근데 또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 계속 얘기를 이어가자면 기존에는 하나씩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냐면 AI가 그렇거든.
AI라는 게요, 정말 이게 복합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AI에서 데이터 기반, 학습을 시키려면 학습이라는 가치를 한번 따져봅시다. 학습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데이터를 학습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근데 AI의 기반이 될 만한 게 빅데이터라고 그랬죠. 빅데이터가 쌓여야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해석해봄으로써 이 데이터를 그 판단의 아주 기준의 하나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학습을 하려면 학습과 학습에는 판단이 필요하거든. 근데 판단이 필요한데 이 빅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올 건데 어떤 방식으로 크롤링 할 것인가, 서버를 기반으로 크롤링. 지금 태종이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사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사들을 크롤링 해온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야. 이런 크롤링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구글은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페이스북도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불법 논란도 있을 정도로. 근데 크롤링을 했어. 그리고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게 NoSQL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시퀀스 쿼리 랭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적 한계, 그리고 수평적 확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4-5년 전이 뭐야, 창업 초기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 운영되는 회사들이 어디냐, 지금 큰 회사들 다 이런 기반으로 운영돼요.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서비스가 그냥 일반 서비스 같아 보여도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NoSQL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모아두느냐가 결국에는 이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거, 그러면 데이터 졸라 많잖아. 그러면은 이 졸라 많은 데이터는 한 컴퓨터에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 컴퓨터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산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순서대로 다룰 것인가 라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란 학문도 필요해지고, NoSQL 데이터베이스, 기존 RDBMS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NoSQL에도 되게 괜찮게 할 수 있죠. 아니면 앱에서 뭐 이렇게 내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그 램도 있고, 무슨 뭐 SQL도 있고, SQLite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는 Shared Preference 같은 게 있고, 뭐 iOS도 비슷한 이제 또 저장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저장 매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장 매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파일 시스템에 무언가가 저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파일 시스템에 무언가가 저장이 되는 원리를 알려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제일 빠르고 가장 직관적이고 내가 직접 달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사실 그 밑에 기저에 깔린 걸 또 보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도 종류가 졸라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튼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AI 개발자가 될 거니까 AI만 하겠다, 뭐 이거 자체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AI 지금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나 이런 알고리즘은 그냥 보통 이렇게 아예 그니까 독자적인 연구를 해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AI 개발자 한대 가지고 그냥 단기 교육해가지고 그건 진짜 전형적인, 나는 그 선동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난 이 업계 전문가로서 진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1주 2주 만에 개발자 되고 싶어 하지. 말로 다들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 다이어트 약 광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다이어트 뭐 당신의 살을 한 달 만에 뭐 5kg씩 쪽쪽 빼드리겠습니다. 5kg 아니면 10kg씩 빼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이제 담을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커가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습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 학습한 데이터를 또 기저에 두고서 그걸 또 판단해야 되고. 근데 이거 알고리즘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유명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RNN도 있고 무슨 뭐 그 판단, 그러니까 이거 약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 여러 가지 그 AI 그 로드맵이 겁나 많거든요. 그 각각의 많은 알고리즘, 이미 큰 틀은 있어도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적 지식이나 이런 개발을 하는 기본 근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냥 엑셀 다루는 것처럼 본다는 거지. 엑셀에 보면 함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 나오더라,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실 AI가 정말 어려운 학문 중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복합적인 학문인 게 개발적인 아주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법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사실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학습시키느냐도 매번 달라요. 저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련된 개발자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죠. 근데 그 기본 피지컬이 되다 보니까 기본 이제 개발적인 상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할만해요. 그냥 다들 금방금방 하는데, 이거 초보자들이 이걸 이렇게 한다?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개발자가 된다는 그런 것 좀 깼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좀 왜 자꾸 내가 화가 나지? 너무 이게 막 통쾌하기도 하고 뭐 짱나기도 하고, 카이스트 교수님도 저런 얘기를 하고 업계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AI가 제일 복합적인 학문 중 하나인 거예요. 빅데이터에다가 심지어 이제 이 앱 개발하는 거랑 크게 다르다 그러지도 않아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가 전신이고 그 리눅스를 고쳐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커널도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많은 운영체제들, 특히나 이제 맥 OS X, 애플에 있는 OS도 리눅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걸 이제 고쳐서 만든 OS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OS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그러면 그 리눅스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작성을 한다는 거는 AI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AI도 결국에는 리눅스 위에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거든. 물론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운영체제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시스템 자원을 연결해서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iOS 개발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백엔드 웹 개발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웹도 결국에는 백엔드 영역에서 그 서버에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 스레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게 결국은 연결점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난 이거 7년 전, 8년 전, 7년 전, 8년 전이 뭐야. 나는 거의 10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팀노바처럼 복합적인 커리큘럼이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일반인들은 이거 몰라요. 이런 기사 나와도 결국에는 그냥 단기로 배워서 저렇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복합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뭐 기계현 팀장이나 저나 보면은 개발 오래 한 사람이고, 기계현 팀장님은 학교 다닐 때 AI 쪽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7년 동안 엄청 지켜봤지. 그리고 AI 쪽으로 많이 취업을 시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친구가 가면은 AI 쪽은, 그러니까 AI 쪽도 이제 되게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기사가 뭐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도 좀 들어요. 아니 듣기 싫으면 보지 말든가. 난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겁나 정보는 습득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욕 존나 하면서 결국에는 내 유튜브 졸라봐, 이런 애들이 있어. 그 제일 어이없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정보 습득할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졸라 웃겨. 욕이라도 하지 말든가. 응? 아무튼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학습을 하려면은 동시에 여러 데이터에 그러니까 GPU를 활용을 하든 뭘 활용하든 동시에 데이터에 쫙 접근해야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접근하기에는 빅데이터 너무 범주가 크단 말이야. 이런 거 어떻게 분산해서 가져오는지 그런 원리들 알면 그 학습 알고리즘을 짤 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보 검색 능력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검토 능력을 되게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도 뭐야? 결국엔 지금 AI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활용하는 정도의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새롭게 막 짜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AI 판단에 있어서. 독자적인 우리 회사만의 AI 알고리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회사 이런 의사결정이 더 좋더라, AI가 이런 판단을 해줬다, 요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지금 나온 기술들의 발전 동향을 보는 게 훨씬 낫거든. 근데 그런 기술들은 어떻게 봐? 검색을 해야지. 매번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다 있어요. 같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얼굴 인식 하나로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거, 뭐 고양이 인식, 뭐 동물 인식, 뭐 음식 인식, 이거 알고리즘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도 학습 데이터가 졸라게 많아야 되고, 그게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속도도 빠르면서, 그리고 AI 알고리즘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 막 구글에 뭐 딥마인드 뭐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이 한 알고리즘 하나만 있는 줄 아는 일반인들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 장르가 엄청 많아. AI라고 하면 그냥 AI 이렇게 공부하는데 절대 아니야. never.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좀 답답해요. 옆에서 보면은 그냥 답답하고, 그냥 예전부터 막 그 봐라,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냐, 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까지도 막 여기 왜 단가반 없어, 왜 이런 분 너무 많았어. 막 미쳐버리겠는 거지. 근데 그냥 단가반 있는데 가시지, 왜 팀노 단가반이 없는데 와가지고 단가반을 자꾸 해달라 그런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이상해. 나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그냥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그 빵집은 팥빵만 만들어서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팥빵만 파는데 와가지고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막 크림빵 만들어 달라는 걸 뭐가 달라. 저희 팥빵 전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단호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딴 데 가세요 그러면 또 싸가지 없대. 무슨 얘기를 해. 아무튼 거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시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제가 한 발언에 있어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AI 인력 쪽에 우리가 선회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불과 1, 2년 전만에, 2년 전, 3년 전에 블록체인 그렇게 핫할 때 우리 블록체인 쪽으로 개발자 많이 갔어요. 팀노버 졸업생들. 그러다가 이제 또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AI 쪽으로 바뀌면서 1년 전부터 AI 쪽 은근히 많이 갔어요, 저희. 그래서 막 그 슈퍼 레졸루션, 뭐 지금 태종이 같은 경우도 슈퍼 레졸루션 하는 인공지능 기업에 있었고, 천명이도 그런 기업 거쳐가지고 지금 다른 기업에 가 있는데, 그때 한참 그랬어요. 이거 크롤링 한 친구 졸업할 시점에 또 인공지능 핫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보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렇게 하는데도 항상 우리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지.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피해자 없는 살인사건을 만드는 한국인의 이 국민성이 더 대단한 거지 사실. 교수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카이스트 명예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기교육과정 내실화 시급 뭐 해가지고 좀 여기서도 겁나 지적하네 벌써.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단기과정 이수자들은 서너 개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익숙하지만 기초 지식이 부족해 응용력이 떨어진다. 이게 업계 공통된 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응용 2단계 때 자기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고 있죠. 지금 응용 프로그래밍 분야랑 지금 AI나 뭐 이쪽 분야로 나눴잖아요. 보안 쪽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안 회사에서 제가 일해본 바로는, 뭐 기관팀장도 같이 일했지만, 이런 보안도 이제 되게 그 화이트 해커 또는 뭐 이제 해커라고, 그러니까 크래커라고 하는 되게 공격적인 뭐 이런 관점의 그런 공격자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해킹은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최근에도 저한테 막 뭐 비밀번호 변경하라면서 막 이렇게 네이버스럽게 되게 조잡하게 막 보낸 사이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하는 이런 식의 해킹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바이러스 같은 걸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에 있는 포트를 강제로 다 여는 뭐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해커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웹 해킹도 있고 시스템 해킹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품 자체를 아예 디컴파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컴파일 한 거를 디컴파일 해가지고 디컴파일 된 걸 보면서 이게 취약점이 있는지 앱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해커들도 되게 많고, 사실 이런 거 세분화 시켜야 돼. 근데 막 저는 예전부터 뭐 제 소신 발언 다 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리고 난 전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초교육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결과를 항상 증명해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이거에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저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실력으로 그냥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제가 팀노바 만들 때 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그 7년을 만들 때는 8년 전이었고 제가 그 전부터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17년 전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한 14년 전쯤부터는 아, 이거 하나로만 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도 서비스가 복합적이었거든. 앱 초기 때 내가 가르칠 때는 저도 제가 맨 처음 만든 그 안드로이드 어플이 1km 안드로이드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이제 웹 통신이 되는 서비스는 제한적이었거든. 왜냐면 그게 1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웬만한 서비스들 통신 안 되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기본 코어 근육을 강화해 놓으면 운동신경 좋은 애들 다른 운동도 다 잘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개발을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다른 분야 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한창 보내다가 블록체인 또 이제 국내 기업에서 좀 덜 뽑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AI 쪽 요새 많으니까 AI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거죠. AI 쪽도 요새 많이 가요. AI 기업 진짜 많이 가. 근데 일반 개발 기업들도 잘 돼가지고 일반 개발 기업도 잘 가고 그냥 골라가요.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단기 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몸짱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그런 도끼 품고 그 정도로 할 만한 사람은 어딨냐고. 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진짜 좀 피지컬이 미친듯이 좋은 애들 아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면 인간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나요. 근데 제 제안은 그게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 이상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놓고 네가 못하니까 네가 문제다. 저 이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놓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천천히 느끼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제가 만든 커리큘럼이 1년 반인 겁니다. AI 쪽? 저희 이쪽 전문으로 지금 안하고 창업 쪽을 좀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AI 쪽 커리큘럼 선택하는 친구들은 AI 회사 많이 골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요. 이번에 하는 친구도 굉장히 연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여자친구 한 친구가 이제 하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제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항상 좀 피곤해요. 진짜 이게 이런 얘기를 7년 전 할 때 나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 왜 단과가 아니냐 말하면서 난 주로 이제 경력 3년차 애들이 나 욕 많이 하거든. 이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약간 아니지 하루 강아지는 아니고 그 3년차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이제 밥벌이는 할 나이인데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제일 잘해 보이겠지. 자기 자신이 어디 가서 내가 이 정도 되면 전문가지. 딱 3년차 되면 그런 느낌인데 한 10년 넘어봐라 그런 생각 쏙 들어가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용감하다. 뭐 어느 시장이든. 근데 잘 알면 진짜 이쪽이 정말 미친놈들도 많고 정말 무서운 영역이고 내가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결국에는 또 밀리는 영역이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겸손해지지. 오히려 실력 되게 좋은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긴 하지만 좀 재수는 없어요. 저 못지않게 제가 본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근데 잘해요. 근데 엄청 잘하고 프라이드 있을만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렇지만 그건 다 인정해요.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보다 정말 어떤 영역에서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도처에 널려 있어. 이쪽이 여러분들 막 고통과 막 진짜 힘듦의 영역인 줄 아는 사람 진짜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이쪽은 진짜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 덕후들이 졸라 많아요. 덕후들이 많은 시장은 나름 즐거우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그 진입장벽을 못 넘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AI는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고 기존에 그냥 웹개발 너 게시판 짤 줄 아냐? 이렇게 해서 가던 시대보다 오히려 더 몸값 높아지는 그런 분야들에서는 복합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융합교육을 하는 거고 너네 왜 그래서 막 커리큘럼 지적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막 진짜 좀 알았어 그냥 하지마 내가 뭐 하라 그랬니. 내가 유튜브도 제가 맨날 그러지만 막 저는 막 억지로 막 구독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전 막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원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보는 거고 아님 말고 왜 굳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별로
내가 제일 웃긴 게 나 싫어하는 애들이 이게 구독하는 애들이 이게 제일 웃겨. 아무튼 걔네들은 졸라 이상해. 약간 취향이 좀 다른가 봐. 아주 졸라 웃겨.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는 각설하고, 예, 아무튼 이 기사 제가 이제 링크 해놓을 테니까, 댓글 하단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아,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교육의 현실이구나 라는 거죠. 아무튼 좀 씁쓸해요. 씁쓸하고, 나름대로 진짜 팀노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으로 탄생했다라고 분명히 전 얘기를 했거든요. 국내에서 접할 수 없는 수준의 교육을 보여주겠다, 이걸로 시작이 된 건데 욕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당했죠. 거짓말에. 뭐 피해자 없는 살인사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나게 많은데, 이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계속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피해자가 없는데, 아니 내가 졸업생도 엄청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꾸 뭐지 우리가 뭐 사기다 뭐다 그런 얘기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아,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제시한 그런 거, 신입 개발자들 회사 가서 배우려 하지 마라. 여기 봐봐, 기사 봐봐라. 신입 개발자들 오면은 가르치겠다 하는 회사 아무것도 없어. 봐봐. 니들이 공부하고 오면 뽑아주겠다, 다 이런 스탠스예요. 세상 시장이 그런데 왜 나를 탓해? 나는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냥 알려준 건데. 나 이상해, 한국 사람들 좀. 나는 물론 난 해외에 있는데 좀 외국인 친구들인데 걔네들은 좀 그래도 말이 그런 면에서는 통하거든. 물론 걔네들도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지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근면성실함과 어떤 그 똑똑하고 막 이러면은 좋은데, 이런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누가 이거 하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전체주의적 사고를 할 때는 공산당 못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럴 때. 그 히틀러가 정말 옛날에 그 막 유대인 대학살 할 때, 물론 유대인도 많이 미화가 된 경향은 있긴 한데, 대학살 할 때 그 정권 장악하고 대학살 할 때 말도 안 되는데 그 전체주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응징하고, 이게 전형적인 파시즘이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7년 전부터 했던 서러움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봐,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내가 가르친 애들은 피해본 게 하나도 없지. 왜냐 잘 먹고 잘 살거든. 나 이번에 명절에도 또 고기 받았어. 근데 막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밖에서 난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뛰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이제 편한 모델이 뭐냐면, 해외에서 어떤 교육이 빵 떴더라 그러면은 국내에 도입했다, 이게 제일 나. 해외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외에 있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만약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핫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되게 그 딱 마인드가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어디서 딱 후진국 마인드 딱 갖고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해외에서 이제 뜨는 교육법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어떻게 하겠더라. 그거 갖고 내가 그냥 그거를 카피해서 갖고 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감 없었을걸? 근데 노프팀장 쟤는 뭔데 저렇게 커리큘럼 저렇게 짜놓고 막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예전부터 진짜 많아가지고, 막 오프라인에서 상담할 때도 뭐 어느 학원은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뭐 외부에서 막 커뮤니티 같은 욕할 때 막 저걸 굳이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졸라 웃긴 게, 그런 애들 판단력 대박이야. 야, 왜 서버 가르치는데 요새 노드.js가 되는데 왜 PHP 가르치냐 뭐 이러고 있어. 아니 내가 그걸 안 하냐고. 파이썬도 하고 노드.js도 하고 난 필요하면 다 하거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초반 됐어, 이런 거 일일이 설명하는 거면 입 아파. 말이 통해야 수준이 맞아 뭐 얘기를 하지. 아무튼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노드.js를 해도 좋고 파이썬을 해도 괜찮아. 근데 그걸 안 했다고 그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유난히 이제 커뮤니티 기반에도 너무 웃긴 게, 마치 요새 핫하고 많이 언급된 기술을 다루면 졸라 막 핵인 싸고, 뭐 PHP 같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인기 많아서 대다수가 많이 해오던 언어라면 그건 뭐 구시대의 유물이래. PHP 버전 7으로 업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많이 문제가 있던 것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힙합4 PHP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제안한 JVM처럼 이렇게 컴파일을 절반만 해놓고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막 동작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거든. 조금 빠르게 동작하려고. 그전에도 PHP5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전 세계로 봤을 때 웹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절대 적은 규모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배우기 꽤 쉬운 언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자바에서 PHP로 넘어갔을 때 부작용이 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뭐 파이썬, 그러니까 자바 하다가 파이썬을 하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구문이 익숙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탭 키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오면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했을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자바 하던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결국엔 나중에 파이썬은 결국엔 데이터 분석이나 이때 할 때 되니까 그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 잘 모르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팀너가 이제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뭐 그 학생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뭐 작품은 다 공개돼 있으니까 졸업생에 그 대략 그 팀노바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 이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좀 다양한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최소 두세 개 이상은 무조건 다루게 돼 있어요. 한 4개, 5개 다루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물론 AI 인재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블록체인만 해도 이렇게 복합적이거든. 요즘 나오는 기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예전에는 하나하나 파편화된 이런 구조 속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됐다면, 이제는 그 파편화된 거를 융합해서 더 큰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들이 되게 익숙해요.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융합교육을 안 하겠어요? 1년 반 할 때 욕 제일 많아. 지금도 제일 많이 먹잖아. 뭐 그렇게 하는데 막 2-3개월 만에 뭐 개발자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물론 개 중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될 수야 있겠지. 근데 연봉이 안 높겠지.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처럼 이렇게 학생들이랑 약속 잘 지키고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르친 게 틀려가지고 얘한테 뭐 되게 굉장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항상 고연봉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시달릴 상황입니까? 졸라 웃긴 거야. 카이스트 교수님도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명예교수라고 하는 분은 애초에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죠. 예전부터 지켜봐 오신 분들이고. 막 이런 거 볼 때 역시 헬조선은 헬조선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죠. 물론 이제는 딱히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 방향이 나름대로 그 방향이 맞다는 걸 진정성 있게 얘기도 했었고, 솔직하게 얘기 다 했었고, 꾸밈도 없이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잘못 배워서 큰일 났다 이런 경우도 없고, 우리 애들 고용을 했었는데 큰 피해를 봤다 이런 회사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피해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지? 근데 융합교육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에서 학사 때도 다 하잖아. 다만 그 교육 방식이 좀 아쉽기 때문에 낙오자들이 많은 거지.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게을러 터진 것도 있어요. 그 학생들도 문제가 있지. 학교 교육도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우리 학교가 뭐 커트라인이 어쩌고저쩌고 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 잘할 거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컴퓨터 잘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해, 그런 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럼 컴퓨터 게임 잘하면 프로그래밍 잘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완전 다른 영역이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넌 컴퓨터 잘 다루니까 넌 컴퓨터 어도비 포토샵 존나 잘 다룰 거야, 막 이런 경우랑 똑같은 거잖아요. 컴퓨터 많이 하는 애가 게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완전 달라요. 엔지니어링이랑 또 디벨롭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또 연구 잘하는 애들 또 달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 그냥 일반인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지 그게.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하소연에 장이 됐는데, 아무튼 그냥 뭐 여기까지 보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제 잡소리 혼자 하고 잡소리하고 끝낼게요. AI
인재, AI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복합적 판단이 가능하면서 옛날이랑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팀노바 연봉이 꾸준히 평균 연봉이 꾸준히 상승하는 건 거기에 좀 더 맞는 인재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고, 걔네들이 그냥 뭐 2, 3개월은 솔직히 금방금방 지나가. 근데 그거 가지고 개발되면은 누가 전공을 선택합니까? 그냥 다 건가지. 아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개월로 할 수 있는 선이 딱 있는데 좋은 개발자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2, 3개월. 근데 이제 대중들은 그거 진짜 원하지. 아, 요새 개발자 핫하다는데 개발이나 해볼까? 막 이러면서 막 2, 3개월 하는데 저기 2개월에 막 해준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그럴듯하지. 팀노바처럼 몇 명이 어떻게 취업했고 이렇게 공개하는 데가 어딨어. 몇 명이 어디에 어느 회사에 어느 연봉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공개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공개했더니 사기꾼이래. 아씨 뭐 그 어느 것보다 그러니까 교육청 인증까지 했는데도 다 사기래. 무슨 얘기를 해. 안 그래요? 그러다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어우, 나는 뭐 강사 이력도 공개 안 된 데도 되게 많거든. 난 진짜 할 말이 없다. 근데 요새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그래도 나 개발자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의 불씨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개발자 커뮤니티에 그래도 자정작용이 있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또 블라인드에서 똑같은 구도야. 똑같은 구도로 사실 확인 없이 막 이렇게 막 질러대는 사람들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하.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구도로 살겠다. 저들과 나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나 근데 옛날에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그렇게 불만은 없었어요. 굳이 내가 활동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그런 교육기관이지만 내가 말한 거 또 맞았네. 어떡하냐. 융합교육이 팀노바 커리큘럼이 지금 AI로 바로 튀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커리큘럼이에요. 애초에 클라이언트 관점 AI가 그냥 네트워크 통신이 없이 AI가 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 안에다 놓고도 그냥 학습시키는 건 진짜 공부 레벨이고, 이게 지금 좀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통신과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그 스레드의 이해,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데, 그거 팀노바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축적시킬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잘 알아야 되고, 분산 서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비교적 그래도 빅데이터는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 중요하지만, 물론 아주 중요 데이터로 빅데이터라는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막 크리티컬한 데이터가 로그성으로 쌓이는 경우가 좀 덜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를 거고, 어쨌든 이런 복합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냥 코어 근육처럼 그냥 개발 자체를 잘해야 보안 전문가가 되든 뭘 되든 졸라 잘한다고요. 옛날부터 맨날 이제 레파토리가 AI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뭐 그런 뭐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그 얘기 하는데, 개발을 하세요. 개발. 오늘의 결론, 개발을 열심히 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